이슈 토크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지역 대표 공약은 대체로 공항이나 항만, 광역교통망 구축을 통한 균형 발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교통망 구축에 그치는 것이 아닌 주요 지역과 권역을 형성해 균형 발전을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균형 발전을 견인할 핵심 요소인 광역교통망 형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번 시간 영산대 드론교통공학과 최양원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반갑습니다. 예, 메가시티에서 이 교통 인프라는 메가시티 경쟁력 제고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 중에 하나잖아요. 우선 광역교통망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메가시티를 출범하기 위해서는 광역교통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주 그 기대 효과는 광범위하게 저희들에게 나타날 수 있고요. 우선은 교통, 산업, 경제 등 이런 분야에 크게 아주 필요성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것들은 메가시티의 3개 부울경 광역도시가 협조를 함에 따라서 큰 기대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부울경의 경제 공동체의 하나의 일환을 하기 위해서는 광역교통망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인프라 시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 메가시티가 출범하기 전에 부울경의 광역도로망은 그리고 철도망은 굉장히 미흡한 수준에 있기 때문에 수도권과 비교해서는 굉장히 미흡한 그런 체제에 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일단 메가시티가 출범하기 위해서는 서로 3개 시도가 유기적으로 공조를 해야만 공동경제 영역 안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되면 광역교통을 이용해서 부울경 3개 시도의 주민들이 손쉽게 이동하고 또 반나절의 시간 안에 서로 이용을 할 수 있는, 서로 모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동남권 메가시티를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인프라 시설은 교통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대통령 당선자께서도 부울경 메가시티의 GTX를 강조를 했거든요. 특히 이제 광역교통 체계는 도로도 있고 철도도 있지만은 철도 광역교통 수단을 주로 강조를 많이 했고요. 메가시티 출범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광역철도망 계획이 아주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동남권 메가시티는 현재 지금 가덕 신공항이 이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로 연결되는 접근망 그리고 광역교통망이 굉장히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만일 광역교통망이 구축되지 않으면 우리가 말하는 이런 가덕 신공항 그리고 연계교통망은 굉장히 미흡할 것으로 됩니다. 따라서 광역교통망이 형성되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교통 결절점을 형성하기 때문에 지역의 여러 가지 발전을 이렇게 부추기는 여러 첨가지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가덕 신공항을 연결하는 광역교통망은 부울경 메가시티의 하나의 연계성을 강조할 수 있는 큰 시설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접근성 향상을 위한 광역교통망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요. 부울경 메가시티가 처음부터 추진될 때부터 이 광역교통망 구축은 가장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광역도로 위주가 아닌 광역철도 중심으로 교통망을 구축하려는 이유가 궁금한데요. 부울경을 동일 생활권으로 만드는데 철도라는 수단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광역교통망은 광역도로가 있고 광역철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광역도로는 한계성이 있다는 것을 이미 연구 결과에 나와 있고요. 광역철도는 대중성 그리고 대중화 이런 것에 대해서 보다 훨씬 우월한 그런 교통수단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우선 광역교통 철도망은 세 가지 분야에서 아주 좋은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생활공동체, 두 번째는 경제공동체, 세 번째는 문화공동체로 나눌 수 있는데요. 특히 우리가 말하는 생활공동체는 3개 광역시도민이 하나로 되는 것입니다. 모든 대중성과 정시성 그리고 대규모 수송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생활 공동체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또 부울경 시민들은 메가시티가 구축되면 언제 어디서든지 지역 특산물이나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물자들을 손쉽게 구할 수 있고요. 또 대량으로 신선한 먹거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도시의 안전을 위해서도 방제나 지진 이번에 큰 산불을 보셨죠, 그죠? 이런 것들도 공동 대응할 수 있는 강력 재난 관리 시스템을 구축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경제 공동체 분야입니다. 동남계는 각기 3개 시도가 각기 다른 분야의 아주 중요성을 특색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나 메가시티가 출범하게 되면 동남권 경제활동을 하나로
결집시키는 그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우선 동북아 물류 연구개발 R&D 사업이 아주 활발히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미래 에너지인 수소를 동남아 동남권 특화 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일자리 창출과 그리고 창업 활성화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문화고 농체 분야는요. 동남권의 역사 문화의 관광벨트를 구축할 수 있고요. 각기 다른 이런 특색을 조합해서 글로벌 해양 관광 복합벨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생태, 휴양, 특별 그런 특화 벨트를 만들 수 있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불경의 역사 문화 그리고 자연 그리고 자원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아주 수도권과 차별화되는 되는 그런 관광과 휴양처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아주 필요성에 기대를 걸 수 있습니다. 네, 발전하는 데 필수적인 수단이 바로 철도라는 말씀이신데 불경은 메가시티를 통해서 행정과 경제, 문화 등 다양한 이 문화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조성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윤 당선인은 불경 GTX 광역교통망으로 동남권 광역경제권 메가시티를 구축하겠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구체적으로 구축 계획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보죠. 그래서 메가시티를 구축하기 위한 플랫폼 광역철도망이 GTX를 건설하자는 것이 이번 당선인의 공약이었습니다. 수도권의 버금가는 동남권 경제 공동체 구축을 위해서는 GTX가 반드시 필요하다. GTX는 말씀하신 것 같이 광역철도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동할 시간 생활권에 넣어서 메가시티의 주민들이 아주 손쉽고 편안하게 접근성을 높이고 정시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교통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부월경 메가시티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부산과 경남을 연결하는 부전마산 일반 철도를 들 수 있고요. 그리고 동해남부선 노선인 부전역과 태화강을 연결시키는 그런 광역철도망 노선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이 노선은 통문화되어 있는 노선으로 되어 있죠, 그죠? 이제 우리 부월경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월경 대도시권을 연결시키는 강력도시 철도망의 지속적인 확충을 위해서는 현재 건설 중인 부산 노포에서 양산 북전까지 하는 양산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 노포에서 양산 웅상을 지나서 울산 KTX까지 연결하는 광역철도망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진영에서 울산 KTX가 연결시키는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연결되면 메가시티의 GTX를 구축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가덕도 신공항까지 연결시키는 철도가 있습니다. 지금 부산에서 계획 중인 하단 녹산선이 있는데요. 녹산선을 가덕 신공항까지 연결시키면 이것도 GTX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현재 여타가 면제되어 있는 서부 경남간을 연결시키는 남부 내륙 고속철도하고 그리고 남양 고속철도 목포에서 부산까지 오는 그리고 진주 사천을 연결시키는 항공산업철도 노선도 메가시티 GTX 노선으로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비수도권 최초의 광역철도망인 이 동해선의 배차 간격을 단축하겠다 이런 공약도 내놨는데요. 하지만 동해선 증편이 현재 코레일의 반대에 부딪힌 상황이지 않습니까? 교수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동해선은 이제 많은 우리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2단계 개통 이후에 이용객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당초 교통량보다는 우리가 부전에서 일간까지 노선보다는 태화강까지 연결하고 나서 한 148% 정도 이용객이 증가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굉장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다만 이렇게 증가를 하다 보니까 당초의 열차편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혼잡을 느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코레일은 우리는 도시철도 건설 및 지원에 관한 기준이 혼잡도가 150% 이상 되어야만 사실은 열차 정편이 가능하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 2단계 개통 이후에 센텀이나 백스코역에 한 110% 정도의 승객밖에 그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동해선을 정편하기는 불가하다는 그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해선 배차 간격 단축에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번에 오시리아 관광단지가 개통되게 되면 30일 날 완전히 개통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해선의 이용이 훨씬 더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휴일과 그리고 주말 때 추가 정편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정편하게 되면 열차를 또 구입을 해야 됩니다. 이에 대한 예산을 당초에는 운임자 부담,
부산과 울산이 이렇게 부담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철도청이 코레일에서 배려를 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했고요. 예. 다만 지금의 배차 간격은 출퇴근 시간대에 우리가 바라는 10분과 20분의 시간이 훨씬 더 넘어가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줄이달라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15분에서 30분 사이의 배차 간격을 10분과 그리고 일반 평상시 20분까지 줄여달라는 것이 우리 당선인 공약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우리 불경 주민들은 보다 활성화하게 해서 많은 주민들을 타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배차 간격을 줄여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도 고려에서는 조금 부정적인 입장이고 부산시에서는 협의를 통해서 어떻든 이걸 해결하겠다는 그런 의견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예. 이제 부산을 중심으로 울산과 경남을 잇는 광역교통망이 갖춰졌기 때문에 불경 메가시티의 교통 기반도 모습을 점점 더 잘 갖춰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풀어야 할 문제도 분명히 남아있을 텐데요. 광역철도 구축을 위한 과제와 또 향후 기대 효과는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광역철도 그리고 일단 광역철도망인 동해선이 이제 통관한 노선으로 이제 개통이 되어 있습니다. 예. 앞서 말했지만은 하루에 8만 9천여 명 정도, 한 달에 8만 9천여 명 정도를 탑니다. 이전까지는 1호선 첫 단계까지는 6만 6천 명 정도 되었거든요. 예. 근데 약 40% 더 증가된 2만 3천여 명 정도가 더 증가를 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굉장히 출퇴근제에 많이 혼잡되고 또 그리고 이 출퇴근제 열차를 놓치게 되면 한 30분 정도 다시 기다려야 되는 그렇죠. 그런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부산시는 이러한 열차 배정을 정편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대기 시간을 배차 간격의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해선의 운영 배차 간격은 당초에 1호선 1차적으로 개통했을 때는 그 6년 전입니다. 이때의 정편 계획을 그대로 열차 운행을 하고 있거든요. 예. 지금 6년이 지난 이제 여러 가지 승객이 많이 이렇게 변화된 그런 과정을 충분히 고려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수도권하고 자꾸 비교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불경의 첫 번째 광역 철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도권과 비교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부분의 의견입니다. 따라서 이 코레일은 좀 더 많은 승객을 태우기 위한 근데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이제 지금 우리가 내세우는 출근 시간대 10분 그리고 평상시는 20분을 정편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승객이 많으면 철도편이 많으면 많이 타게 되거든요, 승객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이제 많은 이런 노력이 필요하고요. 특히 동해선은 출퇴근용으로 이제 광역철도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출퇴근용은 일반 그냥 타는 노선하고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부산, 울산 간의 광역도시 간의 교류는 더욱더 심화될 수 있고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이나 문화권에서 서로 교류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메가시티를 이렇게 앞당기는 시금석이 되지 않겠나 하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요. 이것을 계기로 우리 부전에까지 연결돼서 부전에서 마산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불경이 하나로 되는 동해선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바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그렇습니다. 보이는데요. 또 이번에는 또 윤석열 당선인의 후보 시절 당시 내놓았던 부산 지역의 공약이죠. 경부선 철도 지하화와 관련된 계획에 대해서 짚어볼까요? 그렇습니다. 경부선 지하, 우리 부산시에서 10년 넘어 이거에 대한 지하를 요구를 했고요. 또 부전역을 우리가 역세권 개발해서 복합 환승센터로 이렇게 구축하겠다는 것이 국토부에 신청을 했지만 몇 차례 떨어졌습니다. 지금 그리고 또 가야 철도기지창 이런 곳에 또 범천 철도기지창이 우리 도심 중간에 있기 때문에 도심을 서로 가르는 아주 발전에 제해가 되는 그런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당신께서는 이런 철도 수단을 현재 완전히 개혁하겠다는 의견을 내세웠고요. 우선 첫 번째 보면 부전동 복합 환승센터가 있습니다. 자, 이 구간은 이 센터는 마산에서 또 전라도에서 오는 그 연결된 구간이 그게 부전역입니다. 또 부전역은 저희들이 말하는 태화강역까지 그리고 경주, 김천을 통해서 향후에는 수도권의 청량리까지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복합 환승센터로 이렇게 건설될 예정입니다. 굉장히 필요하죠. 이런 중요한 결절점을 빨리 개발하겠다 하는 것에 대한 그런 검토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경부선 지하철도입니다. 예. 저희 지금 부산역이 있지만 부산역 때문에 지금 혁신지구, 소위 말하면 북한하고 그다음에 동구 지역에 평면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단절이 되어 있습니다. 예. 뭐 이런 것들을 지하에서 하나의 평면화시켜서 원도심을 개발하겠다는 것이 부산의 사실은 계기고요. 예전에 일제시대 때 철도선에 들어와서 부산을 반도가리 만드는 그런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는 지하에서 평면화시켰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보면 가야철도기지창이 있고요. 범천 차량기지가 있습니다. 예전에 가야철도기지창은 공작창이라는 그런 이름이 있었거든요. 이거로 인해서 원도심이 완전히 분리되는 그런 아주 악영향이 생겼습니다. 그런 지역을 이제는 단절시키지 않고 하나의 공동화시키겠다. 즉 말해서 원도심을 개발시키겠다는 그런 발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원도심의 창조적이고 그리고 획기적인 변화를 통해서 스마트 도시로 변형시키겠다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지식 기반 산업을 활성화하겠다. 혁신 공간을 만들겠다는 그런 계기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이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사업이지만은 굉장히 많은 노력이 기울여질 필요가 있고요. 예. 특히 중요한 건 예산의 확보입니다. 사실은 당선인이 5년간의 그 기간에서 대통령 기간에서 어떻게 예산을 부산시에 이렇게 몰아줄 것인가. 뭐 이런 예산이 확보 안 되면 다시금 또 도심이 두 개로 이렇게 나눠지는 예. 원도심이 개발이 안 되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것은 부산시와 그리고 국토청 그리고 정부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예산 확보에 대한 아주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이 최종적으로 성공적인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해서는 정부나 또 부울경에서 향후 필요한 움직임이라든지 또 추가적으로 마련해야 할 방안들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현재 부울경에서 제일 시급한 노선이요. 지금 부산시에서도 보고 있지만 하단에서 녹산까지 연결되는 그 노선입니다. 이 녹산까지 연결된 노선은 조금만 더 연결하면 가덕 신공항까지 연결될 수 있는 철도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부산시에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요. 저희 교통 전문가들도 이 노선이 빨리 돼야 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두 번째는 저희들이 가덕 신공항까지 연결되는 이런 노선 위에 동부산선 오시리아 관광단지에 연결시키는 그런 도시철도입니다. 지금 뭐 매일 이 동부산에 가게 되면 교통 정체에 시달리는 우리 부산 시민들이 있죠, 그지요. 그리고 울산에서 또 경남에서 오는 분들이 부산에 들어오게 되면 동부산에 가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생기거든요. 예. 그래서 오시라선이 굉장히 이 교통량을 해소하는데 중요한 문제로 보이고 있고요. 교통 수요도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노선보다는 훨씬 많기 때문에 오시라선은 사실은 최대한 빨리 돼야 될 것 같고요. 얼마 전에 부산시에서 2035년에 계획되어 있는 오시라선을 2029년까지 민간 투자로 우리가 도입을 하겠다, 구출하겠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시민의 세금이 많이 부담 안 되는 재정 사업을 하는 것이 제일 좋고요. 예. 만일 그것이 어려우면 민간 투자 사업을 할 때 최소의 MRG 부담을 할 수 있는 그런 노선에 대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마지막으로 우리 지금 우리 도시철도 1, 2호선이 있죠, 그죠? 아주 30년이 넘는 그런 도시철도선을 예. 가속화하는 겁니다. 예. 즉 급행하는 그 노선이죠. 예. 특히 중요한 것은 2030 부산 세계 박람회의 개최를 대비해서 이런 여러 가지 도시철도망을 연결시키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 지금 예산에 보는 경우가 천문학적인 그런 예산이 들어갑니다. 예. 특히 가덕 신공항의 접근 교통망에 대한 도로나 철도 사업은 최소한으로 5천억 이상이 들어가게 되고요. 가덕 신공항 연계교통망 계획에서는 15개 사업이 있는데 약 35조 정도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따라서 부산 시민은 물론이고요. 부산에 있는 정치인 그리고 부산시에 있는 여러 가지 관계자들이 이러한 예산 확보를 위해서 강력철도망 구축을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그리고 협조를 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 시기에 이 광역교통망 구축이 도시 경쟁력 제고에 정말 중요한 요소인 만큼 말씀하신 것처럼 추진 과정을 또 관심 있게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통은 도시 경쟁력뿐만 아니라 시민의 삶의 질과도 직결이 되는데요. 광역철도망은 부울경 메가시티의 핵심 기반 요소인 만큼 부울경 지역구와 정부의 협력을 통해 신속히 진행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힐로이스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